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 아이 최적의 공부 장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들 현재 공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아마 아이가 초등이냐 중고등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실 건데요. 초등이라면 거실에서 할 수도 있고 아이 방에서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가 중고등 아이라면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학교 자습실이나 아이 방에서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이의 연령이나 취향에 따라서 집중력이 좋은 곳은 조금씩 저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몇 년 전에 일본 사토 료코시란 분이 4명의 자녀들을 모두 도쿄대 의대에 입학시켜서 거실 공부법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다 큰 아이들이 모두 거실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어요. 다 큰 아이들이 거실에서 공부하는 집은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초등 때까지만 거실에서 공부하고 중고등 때는 첫째 아이는 학교 자습실이나 자기 방에서, 둘째 아이는 스터디 카페나 자기 방에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저희 집 두 아이의 초등 때 거실 활용 공부법을 공유해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저희 집 거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저희 두 아이를 초등 때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다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초등 때 거실 공부법이 효과적이었던 이유, 첫 번째, 원래 공부는 외롭고 고독한 건데 초등아이가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린 아이를 방에다 두고 공부하라고 하면 아이가 방에서 들어가서 혼자 공부할 아이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저는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주로 식탁이나 거실 가운데에 놓여있는 좌식 테이블에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보이는 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가 정서적 유대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초등 때 거실 공부법이 효과적인 이유 둘째는 거실에서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은 그때그때 엄마한테 바로 질문할 수가 있어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초등 때 거실 공부법이 효과적이었던 세 번째, 독서 습관 잡기에 아주 좋았어요. 각자 자기 방에서 책을 읽기보다는 거실에서 함께 책을 읽기에 책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이때 부모가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고 책 읽으면서 잠시 부모도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거실에서 함께 책을 읽기 때문에 아이가 책을 몰입해서 읽고 있는지 책을 대충 읽는 척만 하고 있는지도 뻔히 보이고요. 저희 아이들은 초등 저학년 때는 형제였기에 방 하나에 놀이방 겸 침실에 2층 침대를 들였었고 다른 방 하나는 아빠 서재로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아이가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아이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지고 사생활이 생기면서 방 2개를 각자 아이 방으로 각자 나누어주고 각자의 방에 침대와 책상을 들이고 각자 방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때 거실 공부법이 효과적이었었던 이유는 사실 저희 집에는 5가지 물건이 세팅되어 있었는데요. 이 5가지 물건은 무엇일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 집 거실에 실제 이 세팅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첫 번째는 데스크탑 컴퓨터입니다. 아이들이 노트북으로는 게임하기는 힘들죠. 게임은 키보드를 두드리는 맛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이 방 안에 놓아두면 아이가 그 유혹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란 판단하에 컴퓨터는 공용 거실로 뺐습니다. 거실에 두면 약간의 감시 효과가 있어서 아이가 주구장창 게임만 할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TV입니다. 대부분 책 육아 하시는 분들은 거실에서 TV를 아예 없애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TV를 아주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이들 영어 공부할 때 흘려듣기 할 때 TV가 필요했어요. 주말에 큰 화면으로 두 형제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토이스토리 같은 영화를 보면서 영어 흘려듣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둘째는 금요일 밤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재미있는 영화를 함께 보는 그 재미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TV는 저희 가족 일종의 소통의 창구였어요. 소통의 도구였어요. 물론 아이들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TV 시청을 자제하긴 했지만 아이들과 일요일 저녁에 1박 2일이나 런닝맨 같은 예능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남자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같이 차마 못 해주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저는 TV를 이용했습니다. 스마트폰은 각자 문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서로 소통하기 어렵잖아요. 셋째는 엄마인 제가 뉴스를 보거나 잠깐 예능을 보는 그 달콤한 휴식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뉴스를 보고 있으면 두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잇감을 가지고 나와서 둘이서 사이좋게 잘 놀았는데요.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는데 그 뉴스를 보는 유일한 낙은 그 낙마저 포기한다면 엄마는 도대체 언제 휴식을 취하고 언제 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숨구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읽었던 500권이 넘는 책들이었는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루 1시간 독서 습관은 바로 이 거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실에서 아이들은 아이가 원하는 책을, 저는 제가 원하는 책을 하루 1시간씩 읽었어요.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전집류나 단행본들을 하나둘씩 사서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둘째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서부터는 두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은 자기 방으로 각자 가지고 들어가고 그 외에 나머지 책들은 현재 저희 교실에서 학급 문고로 이용 중입니다. 아이들이 거의 다 자란 지금은 그 책장 자리에 푹신한 소파가 자리하고 있어요. 넷째는 스타벅스 테이블입니다. 두 아이들이 중고등 때 각자 방으로 돌아가자 졸지에 서재를 빼앗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아빠입니다. 저는 안방이 있고 안방에 딸린 화장대를 제 책상으로 삼고 거기서 책도 읽고 글도 쓰는데 두 아이가 각자 자기 방으로 갖게 되니 졸지에 남편의 방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남편을 위해서 거실에 스타벅스 테이블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고등학생 아이에게도 큰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큰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첫째 아이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가서 지금은 첫째 아이 방을 남편이 사용 중인데 아이가 방학 때나 명절 때 잠시 올라오면 남편은 저 거실에 있는 테이블로 짐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도 이 스타벅스 테이블은 전원도 연결해서 노트북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다섯째는 부모의 책장입니다. 대부분 거실에는 아이들 책만 있고 부모의 책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거실 공부법의 가장 큰 장점이 아이와 함께 공부하면서 부모도 함께 성장한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부분의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정말 소장하고 싶은 책만 구입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책은 도서관에서 왜냐하면 집에 책이 너무 많으면 지저분해 보이고 사람이 책을 압도해야 되는데 책이 사람을 압도하는 그 느낌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로 자녀 교육서나 심리 관련 책이 많은데 남편 주로 경제나 경영, 재테크 관련 책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거실의 실제 모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는 저희 집 거실의 모습이고요. 그 앞에 보이는 그 식탁과 가운데 좌식 협탁 테이블에서 저희 두 아이는 초등학교 때 거기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소파 자리는 원래 거기에 그 500권이 넘는 그런 책들, 아이들 책장이 있던 자리인데 모두 그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 간 이후에는 책장 대신에 소파를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 모든 집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텔레비전이 보이고요.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화 흘려듣기도 하고 영화 감상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데스크탑 PC가 있는 게 보이시죠? 거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거실에서 저렇게 배치해 두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가운데에 남편을 위한 그 스타벅스 테이블이 한 곳에 가운데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테이블 왼쪽에 보시면 그 왼쪽은 제 책장으로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이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건 남편이 현재 읽고 있는 그런 책장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잘 구경하고 오셨나요?
아이들 초등 때는 거실에서 제가 요리를 하거나 빨래를 개면서 아이 공부를 봐주면서 공부 습관을 잡아주고 하루 1시간 동안 거실에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으면서 독서 습관을 잡아주고 주말에 영화를 함께 보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과 정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중고등 가면 아이들이 입시 공부로 이런 시간들을 함께 하기 힘드니 초등 때만이라도 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함께 공부하고 일상을 함께 공유하며 아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